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강정은입니다. 저는 에브리 아키텍트라는 작은 설계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랑 좋은 건축이 뭔지에 관해서 항상 고민하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가고 싶은 의지로 지금 8년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문화대상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거리 혹은 이제 저희 거리의 대표 건물인 중림창고가 개소가 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사실은 보여지는 거는 지금 근 2년 동안이지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기획하고 만들어지기까지는 2018년부터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발전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가나 아니면 발주처라는 공공기관이 이 프로젝트를 조금씩 손을 놓을 예정이고,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더 만들어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중림동 성묘셉 거리 자체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온고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거리문화상이 발주처나 아니면 저희 건축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상이라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 거리를 좀 더 좋게 만들어 가십시오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과 수상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쁜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성묘셉 거리는요, 성묘셉이라는 이름처럼 굉장히 종교적인 거리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서울의 되게 오래된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 자체가 서울역 뒤편에 있었고요. 모든 전 세계 역의 앞은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역의 뒤편은 그것과 상반되게 굉장히 낙후하고 노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중림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중림동에 약현성당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 있었고, 성당에서 시작한 아파트가 성묘셉 아파트입니다.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 오래된 아파트이고, 그 아파트를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묘셉 거리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거리에 관해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로 7017 사업의 연장으로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 관이 만들어서 공공건물을 만들고 나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주민들이랑 어떤 식으로 연관돼서 진행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 그리고 재생센터,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건축가인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당연히 이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지에 관해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그야말로 4년 동안 장기적으로 만들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이 만들어진 상황 자체도 주민들께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거리를 본인 스스로의 거리,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떤 도로가 아니라 여기 자체가 우리 집 마당처럼 느껴지는 부분으로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맨 첫 번째 사업이 중림창고 사업이었는데요. 성묘셉 거리가 성묘셉 아파트 때문에 만들어졌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동네에서 오래전에는 굉장히 번성했었던 지역이지만 쇠퇴한 지역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 성묘셉 아파트의 직각으로 만나는, 지금은 청파로변이 되는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 있었습니다. 중림시장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는데 조선시대는 칠패시장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청거물시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야말로 사대문 안에서 가장 큰 도소매 시장이었고, 왜냐하면 이게 서울역에 있는 철도를 통해서 올라오던 그 물산들이 이곳에서 뿌려졌고, 그 다음에 서울시 곳곳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인 역이었고요. 그때 아마 중림동이 제일 번성하던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의 기능이 이제 서울 확장되면서 가락동과 노량진으로 넘어가고 나서 시장은 굉장히 쇠퇴했고요.
그 쇠퇴한 시장의 흔적이 지금 중림창고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흔적의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은 그 물건을 보관하던 창고였고요. 그 창고가 오랜 기간 동안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기억이 40년 동안 주민들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단순히 헐고 공원을 만든다. 왜냐면 저희 창고의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얇고 긴 컨디션을 하고 있거든요. 길 옆에 있는 자그마한 공원으로 만들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였는데 주민들이 그 창고에 관해서 안 좋은 기억이건 좋은 기억이건 가지고 있었던 그 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게 가장 기본 취지였었고, 여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시설도 있고 주민들의 생활시설도 있고 시장의 기능도 일부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물의 기획을 주민들과 활동가분들이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인벌브가 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안 좋은 사이트를 활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건축가로서는 가장 큰 챌린지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안 좋다라는 게 장점이 돼서 저희 건물이 굉장히 작은 단위로 아기자기한 공간들을 많이 만들게 됐고, 그런 공간들을 연달아서 있으면서 벌어지는 그 풍경들이 주변과 잘 어울리게 설계를 구현을 하고자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프로젝트에 가장 잘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건물의 재료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재료 자체가 재료만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재료가 이 주변의 풍경을 만들거나 건물의 분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새로운 건물이지만 그 새로운 건물이 옛날 동네에 어떤 식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림창고 가시면 혹은 성묘색 거리에 가시면 보시는 중림창고 건물의 외벽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재료이고, 지금 지었지만 사실은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이지만 굉장히 동네랑 잘 맞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성녀셉 아파트가 70년도에 지어졌는데 70년도에 유행하던 건축 기법을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콘크리트를 저희는 그때는 굉장히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무엇인가 텍스처를 내는 그런 기법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복원하는 의미에서 그 당시 아파트가 지어졌었던 당시에 건축에서의 제일 좀 화려한 그런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되게 시대를 한 50년을 건너서 옛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있지만 그 두 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재료를 선정을 하게 되어서 동네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창고의 재료는 그런 식으로 건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따지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공간문화 대상을 받게 된 이 전체 거리의 풍경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 창고 건물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건너편 아파트의 1층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개선을 할까, 사실은 아파트 전체를 개선할까라고 고민을 하지만 이건 장기 프로젝트로 주민들과 협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남겨놓은 상태고, 상가에 관해서 그 다음 해에 다음 프로젝트로 저희가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상가는 건축가의 의지로 만든 건물은 아니고요. 성묘셉 1층 상가는 상인들이 이 가게를 40년, 50년 동안 유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가게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으시고, 일단 가게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 상품들, 되게 요새 신선한 빈티지스러운 샵이 아니라요. 정말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계란집이 있고, 방앗간이 있고, 그 방앗간도 떡방앗간이 있고, 그다음에 참기름 가게도 있고요. 커피 가게도 물론 있고 분식집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들 주민들과 일일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결국에 그러니까 인명 개선을 하는데 보여지는 것은 재료였었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 건축가가 임의로
뭐 동일한 건 아니지만 어떤 가이드를 정해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제가 재료의 큰 카테고리를 선정할 때 주민들이 한번 들어오셨고요. 그러면서 큰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까를 주민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받았었던 반응은 건너편에 창고에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 중림 창고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된 게 저희 거리 분위기는 바닥에 벽돌 패턴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각각의 건물마다 벽돌들이 들어가는 상황의 큰 틀이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께서 그 벽돌의 재질, 색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주민들은 그 안에서 재료를 선택을 하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색상, 원하는 텍스처, 원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또 그걸 받아서 디자인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건축가가 디자인을 해서 시공을 막 하고 감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건축가는 제안을 드리고 기획을 하고 주민들이 그걸 선정을 하시고 저희는 선정한 재료들이 잘 조화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을 한 게 송요셉 아파트에서 저희 건축가가 했었던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재료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고 그런 부분은 단순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재료를 보는 눈을 만들 때 건축가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지에 관해서도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재료를 놓고 설계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설계를 먼저 구현을 하고 그 설계 의도에 가장 잘 맞는 재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고민을 하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재료의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재료 중에 또 특별한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재료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솔직히 말하면 건축에서의 재료가 굉장히 다양한 편은 아니에요. 뭐 물론 인테리어에서 많이 들어온 재료들이 있지만 건축은 결국엔 콘크리트, 벽돌, 나무, 하지만 나무는 우리나라 조건에 조금 많이 맞지 않아서 좀 가공된 나무 혹은 이제 자기질 타일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 알루미늄 패널에 관한 금속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카테고리로 나누면 되게 큰 재료들이 있지만 또 세부 카테고리들도 되게 많이 나눠지는 상황이어서요. 그 많은 재료에 관한 스터디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축가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작품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는 결국에는 건축가 개인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경험이 부족한 건축가라면 이런 것들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자재들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혹은 소개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재에 관해서 이런 어떤 카탈로그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재료에 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한 어떤 매개체가 하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가들이 아는 재료가 저희는 이제 설계를 하는데 특화된 사람이고 그 다루는 것 중에 이제 재료가 들어갈 뿐인데요. 뭐 새로운 자재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디테일에 관한 뭐 디테일은 건축가들도 고민을 하지만 그런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아는 중간 매개 이게 매니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요새는 AI가 굉장히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가가 어떤 의도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재료는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그것에 관해서 만약에 금속으로 했을 때는 벽돌로 했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중간 매개가 있으면 건축가들이 작품을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저 혼자의 상상을 하곤 합니다. 건축 전문 플랫폼 하누스가 정말 최근에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이 건축가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하누스에게 요청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누스도 건축가들에게 많은 부분 좀 기여를 하셔서 서로 상생하셔서 건축계가 건축 문화가 다시금 좀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